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목요일 국내외 주요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면 지상전에 대비해 100만 명 이상의 병력 동원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정규군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군부는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역사적 지옥을 보여주겠다며 극도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인사들을 잔혹하게 고문해 고문 기술자로 불렸던 이근한 씨가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근한 씨는 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고문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생을 마감하면서 과거사 청산의 미완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근한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문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끝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사망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인권 침해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음주 폭행과 세금 체납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이혁재 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후보 선발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코미디는 충분하다며 이혁재 씨의 즉각적인 해촉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도덕성 논란이 있는 인물을 청년 후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다국적 연합군 구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는 물론 중동 지역 국가 등 수십 개국을 상대로 연합군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바레인도 합류 의사를 공식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항로로 봉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국적 연합군 구성이 실현될 경우 중동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4분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으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시던 시민들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여부와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매장 내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의 지능지수가 70대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김소영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낮은 지능이 범행 계획과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낮은 지능에 따른 책임 능력 문제와 사이코패스적 성향 사이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정신감정 결과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출발해 경기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다녀오는 원데이 투어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동역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국내외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매력으로 꼽힙니다. 이른 아침부터 캐리어를 끌고 집합 장소에 모여드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외 쇼핑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이 29%까지 급락하며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물가 여파가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번 수치는 물가 폭등으로 극심한 고전을 겪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기 최저치마저 밑도는 수준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차라리 바이든이 나았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제적 불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세계 각지의 전쟁에서 드러난 전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군 구조와 운용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전자권 환수와 모병제 전환 논의는 한국 국방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의 100만 지상군 동원과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연합군 추진, 트럼프 경제 지지율 급락,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개혁 지시 등 굵직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